또 다른 문제. 816번 말고 859번. 59번. 또 다른 문제. 서현은 뭐 없었니? 괜찮아? 유찬이도 없고? 네. 오, 여러분들. 준서민 혹시 요거 말고 두 개 말고 나머지 중에 없어? 찾아봐. 현아 왜 질문 의사 안 해? 혹시 과제 안 한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할만해? 이 잠수?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먼저 할게요. 찾아서 챙기는 거 있을 때 얘기하시고 816번 할게. (816번은) 뭐냐면 자연수 n 이렇게 돼 있고 y는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그러니까 수평 선이에요. 그러니까 y는 1, y는 2, y는 3 이런 거 선을 쭉 그었을 때 그런 얘기고, 때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얘는 벌써 우리가 그래가지고 완전 제곱식인 거 아니까 요 x가 2인 점에서 x축이랑 접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지. 여기 이제 2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죠. 여기가 4가 있고 이런 그림이 있다. 이때 그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각각 x1과 x2라고 하자. 그럴 때 2분의 하고 x1, x2 이 절대값의 합 요거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n. 자, 그럼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냥 요걸 따져봐. 어차피 얘를 그려야 되잖아. 그리고 이거 4라고 알고 있으니까 n이 자연수니까 이제 y는 1 같은 거 해봐요. 1을 이렇게. 여기 y는 1이라고 쳐봐. 거기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만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x1, x2가 정해진다는 얘기거든. 그 두 개를 물론 절대값을 씌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4보다 작은 쪽은 만나는 두 점이 전부 다 x좌표가 양수야. 그러니까 그냥 두 개 더하면 돼. 그죠? 네, 두 개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4가 되는 경우까지 이게 이제 y가 4인 경우 하나는 0이 되겠고 하나는 이쪽은 4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를 쓰고 난 다음에 n이 5보다 커지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 한 점은 x와는 하나는 음수가 되는 거고 이 다른 쪽은 양수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절대값을 씌우는 게 그 이제 두 근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거야. 얘랑 y는 n이랑 같아지는 거. 그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빼기 n은 0. 요거의 두 근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1과 x2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x1하고 x2를 더하면 대칭축이 2니까 중간이 2니까 더하면 4가 된다는 거. 이분의 합이 4가 된다는 거. 그거까지 이제 확실한 거죠. 물론 이제 x1하고 x2를 곱하면 4-1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절대값. 자, 이제 이걸 써볼게요. 2분의 x1, x2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요 놈이 2의 배수 형태가 돼야죠. 그래야 자연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절대값 x1하고 절대값 x2 얘가 2의 배수꼴이 돼야 된다. 짝수.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봐봐. 요 아래쪽으로는 n이 4보다 작다면, 다른 말로 하면 n이 1이나 2나 3 같은 경우는 x1도 양수고 x2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x1하고 x2를 더하는 게 무조건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절대값이 없이 그냥 x1 더하기 x2랑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4가 되니까 2분의 4에서 2가 되니까 자연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n이 1, 2, 3인 경우는 무조건 성립. 그다음 두 번째, n이 4인 경우. n이 4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4인 경우는 요 경우는 한근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근은 이제 4가 되니까 역시 이것도 두 개 더해서 절대값 씌워서 더했을 때 4가 그냥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도 성립하는 거죠. 왜냐면 2분의 4가 되니까. 이제 그 위에부터 문제야. 3번. n이 이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x1이 음수가 되고 x2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이렇게 돼 있던 놈이 2분의 얘는 음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이렇게 되니까 2분의 사실 요거 순서 바꿔주면 이렇게 되어서 일종의 2분의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차가 2의 배수이기만 하면 돼. 짝수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분의 차는 여기서 이제 쓸 줄 아니까 2분의 차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x2 마이너스 x1의 값이 요만큼 된다. 물론 x2를 내가 양수 쪽으로 나눠서 잡았어요. 자,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루트 4n, 다른 말로 하면 2 루트 n 이렇게 되어서 2분의 하고 요만큼 된 놈이 이제 x2 마이너스 x1 이거니까 루트 n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 5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요게 자연수꼴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요 안에 이제 그 루트만 벗고 나올 수 있으면 되니까 n이 제곱수들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5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중에 100 이하의 제곱수 9, 그죠? 16, 25, 36, 49, 64, 81, 10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1, 2, 3은 되고 4도 되고, 그러니까 1, 2, 3, 4 4개에다가 5, 6, 7, 8, 9, 10, 11, 12개가 돼야 되나요? 다 쓰라고 하면 1, 2, 3, 4, 그 다음에 제곱수들 5보다 큰 제곱수들. 자, 요게 816번의 문제였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이 두 근이 둘 다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놨는데 둘 다 양수 쪽에 있는 경우 또는 0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n이 1, 2, 3, 4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대로 두 근의 합은 무조건 4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4를 넘어가면 두 근의 합은 4가 되는 게 맞는데 여기가 음수라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돼서 사실은 x1 더하기 x2가 아니라 두 분의 차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그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곱수이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16번은 뭐 이해를 하기에 많이 어렵진 않지만 자기가 1, 2, 3, 4의 경우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쉽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체크.
캡처를 하나 해놓을게요. 자, 혹시 못 적은 사람은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사진 859번이요. 수인이도 요거 말고 질문 안 된 거 있으면 얘랑 체크해. 814번이요. 14번 추가. 이제 2차 함수 오늘 마무리가 넘어가면 이제 다시 계산력 단원으로 넘어가요. 방정식 중에서 3, 4차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이나 뭐 부등식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마무리 잘 하셔야 돼. 859번이요. 양수 A에 대하여 x가 0부터 A 사이에서 2차 함수 fx가 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a 더하기 6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의 최소값이 0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a들의 합은. 자, 그러면 일단 요 2차 함수를 봤는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맞고 대칭축이 얼마가 되죠? 대칭축의 위치는 4가 되겠지? 그죠? 대칭축의 위치는 4가 된단 말이죠. 근데 0부터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야. 0부터 a까지 자를 건데 0은 여기 있는 게 확실해. 근데 a까지인데 a가 여기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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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첫 번째 a가 여기쯤 있어 봐봐. 이쪽에 이렇게 4도 괜찮고 4보다 앞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의 최소값이 어디에 생기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니까 a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때는 fa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값이 0이 된다. 이걸 만족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a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더 오른쪽이요. 대칭축 건너가서 0부터 시작하는 건 확실하고 a가 이쯤이라고 쳐볼게. 그래서 0부터 a까지. 그럼 어디가 최소가 되는 거야? 4인 자리가 최소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a가 4보다 큰 쪽에 있다면 a가 4보다 큰 쪽에 있다면 f4가 최소값인데 그게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만족하는 a값만 찾으면 됩니다. 나누는 거 안 어렵죠? 그래서 a 집어넣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a 더하기 6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는 a-1, a-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결국 a가 1이거나 또는 6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라고 전제를 뒀으니까 이거 하나만 답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4보다 큰 숫자라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위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4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 22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0 이렇게 되나요? 4보다 큰 거 맞죠? 그럼 요건 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최소값이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그 a 값은 a가 1일 때랑 10일 때 두 군데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서 만족하는 합은 a의 합은 11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814번. 자, 814번 fx가 x제곱 빼기 4에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그 다음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야. 이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납니다.
요 그림 이제 빨리 그릴게. 이제 어느 정도 다 그릴 줄 아니까. 원래 x제곱 빼기 4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너스 4였고 2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전체 절대값 씌우면 이걸 뒤집어서 올린 거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된다. 자, 거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그러니까 내려가는 45도로 그렸을 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야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걸 만족하는 t의 범위는, 그러면 이 빨간 직선을 이제 t가 y절편이 여기가 t야. 그게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생각해 보면 4점에서 못 만나게 되는 그 경계 지점을 찾는 게 핵심인 거야.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이게 안 되는 경계 지점을 찾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게 올라간다 치면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랑 접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이 접하게 된다면 이쪽에 교점이 하나, 여기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니까 접할 때의 t 값보다 작아져 이게. 그래야 4점이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는 괜찮다가 요 점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되고 더 내려가면 2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또 경계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0 지나갈 때 2,0 지나갈 때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럼 다 됐어요. 노랑이와 파랑이 사이에 있으면 돼 이렇게. 첫 번째 접할 때 조건을 찾을 텐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핵심이 이 얘랑 접하는 건데 접하는 그림이 요 그림이야 요 그림. 그러니까 뒤집어진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빼기 4가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얘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t 얘랑 접할 때라고. 접할 때란 말은 뭐 당연히 이걸로 쓰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항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에 t 빼기 4는 0. 이게 중근을 가질 조건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4t 더하기 16은 0이 돼서 t는 4분의 17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7보다 작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요 점 지나갈 때 2,0 지나갈 때. 그럼 여기다가 이제 2,0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t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t가 2일 때가 2일 때죠. 따라서 실제로 4점에서 만나려면 t 값이 2보다는 커야 해요. 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값도 안 돼요. 이 값보다 작아야 돼요. 요 3점 만날 때니까. 4분의 17. 이렇게 써야 최종답이. 요 정도 문제라면 내신 시험에 뭐 자주 출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내용입니다. 요 정도면 지난번에 배운 최대 최소 괜찮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남은 부분 그냥 마무리를 빨리 해버릴게요. 첫 타임에. 이제 거의 다 배웠고요. 하나 정도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뭐 원무기나 회원처럼 약간 난도 있는 걸 주로 내는 학교 위주로 보통 내고 다른 학교는 또 덜 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정도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라면 뭐 그 정도는 돼요. 그 정도 돼요. 자, 861번까지 했으니까 862번부터 유형 23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고 요게 이제 뭐 회원이나 뭐 원목 같은 학교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학교들은 이 정도까지 잘 안 내려고 해요. 소개는 할게. 별표 3개 쳐놓고 그 별표 3개 쳐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최대치에서 구하는 거 알아. 그래프 모양 그리고 대칭축 잘라놓은 다음에 범위 잘라졌을 때 최대치수를 찾으니까. 근데 그런 작업을 이 문제는 치환하는 이 형태는 이런 작업을 2번 한다. 소영아, 호랑이가 죽으면 4점. 호랑이가 죽으면 사자야? 아니,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죠. 들어본 적 있지? 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죠. 문자가 죽으면요. 범위를 남긴다고. 너네는 이제 지금 한 이 내용이 고3 때까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나중 가서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나 잘 들어봐 그냥 합성함수 문제를 풀거나 어떤 이렇게 생긴 전체 식을 얼마로 치환할 때 그러면 무조건 치환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치환하고 나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2번 푼다는 의미는 뭐냐면 먼저 어떤 치환을 하게 됐을 때는 문자가 바뀌는 거잖아. 그 바뀐 문자의 범위부터 챙길 거야.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챙기라고. 이게 없이 문제를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2번 푼다는 의미는 첫 번째 치환했을 때 그 치환해서 생긴 문자, 새로운 문자에 대한 범위를 한번 찾는 걸로 한 번. 그리고 나서 그게 구해지면 실제로 최대치수 구하는 걸로 한 번. 이렇게 2번을 딱 풀게 된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과정을 보여줄 건데 어렵진 않아. 대신 니네가 이 문제 말고라도 합성함수 또는 어떤 걸 덩어리로 치환할 때는 항상 문자의 범위가 생겨나거나 바뀐다. 나중에 미적분 할 때도 이제 이과들 친구들은 나중에 심화수학으로 미적분 2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길 텐데 그때 가서도 문과 미적분에서는 없지만 이과 미적분에서는 치환적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 같은 게 다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금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내가 X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썼다면 무조건 뭐부터 찾으라고? 바뀐 문자의 범위부터 챙길 거야. 자, 그럼 내가 실제 예를 가지고 하나 풀어볼 테니까 그냥 이해를 먼저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 862번으로 한번 해볼게. 그냥 이거는 보면서 대답만 해줘도 돼. Y는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x의 범위가 있니 없니? x의 범위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봐봐 문제 없지? 전범위. x는 전범위라고 그냥 정해준 거야. 그게.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따로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으면 모든 실수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그러면 전범위인 거지.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가 4차 함수예요. 그럼 미분을 배운 친구들은 4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찾으면 돼. 어떻게 생겼냐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이너스 붙은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어딘가 있단 말이야. 그때 없어가지고 찾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못 푸니까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거냐면 치환이라는 방법을 쓸 건데 덩어리를 보는 거죠. 보이죠 여기? 예.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얘를 t라는 문자로 바꿔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쓰고 나니까 이 문제가 y는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2t 플러스 5 이렇게 써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냥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문자가 x라는 문자에서 t라는 문자로 바뀌었다면 그 t의 범위가 바뀐다. 근데 선생님 x의 범위가 따로 없는데요? 그래도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으면 그게 바뀌는 거고 x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t로는 범위가 생겨나는 거지. 자, 첫 번째 아까 2번 푼다는 것 중에 첫 번째야. t의 범위 찾아볼게요. 요거 갖고 찾는 거다.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맞죠? 대칭축의 위치는 2예요.
자, 그게 t야. t의 범위를 찾으라는 건 얘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즉 이게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그러면 요거 밑으로 t 값이 생기겠죠? 맞아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 다 된다고. 그러면 요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x가 2일 때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플러스 8. 그럼 플러스 4죠 이게. 따라서 요 식에서 t로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문자는 이렇게 되고 t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최대값 찾으면 돼요. 똑같아요. 한 번 더 할게. 위로 볼록이 2차 함수예요.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가 1이에요. 물론 t 값이야. 그리고 t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에요. 노란 그림. 여기서 최대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 자리를 찾으면 되죠. 자, 그럼 t 대신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t 대신 1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생기는 거죠. 1 집어넣으니까요. 이건 최소값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낼 수 없어요.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러면 최대도 구하고 최소도 구하는 문제로 내. 근데 이제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첫 번째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사용하고 그 상태에서 범위를 찾았다면 이제 실제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푼다. 이렇게만 하고 혹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문제만 더 보여줄게요. 문제 수가 많으니까 하나 더 보여줄게. 866번으로 풀겠습니다. x가 범위가 이제 지정됐어. 마이너스 1부터 3. 그 다음에 y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더하기 7. 조금 빨리 풀어볼게요. 이제 기본 설명은 했으니까. 자, 얘의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해야 돼요. 두 개 다 있는 거죠. x의 범위가 지정됐으니까. 근데 그냥 풀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치환해야 되는데 아까는 그래도 다행히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그냥 t라고 놓고 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가 조금 달라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어디를 t로 치환할 거냐? 여러분들은 거듭 제곱이 높은 쪽 여기를 그냥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으니? 얘랑 비교를 하란 말이야. 얘랑 보면 얘가 더 2만큼 크죠? 그러니까 얘가 t면 얘는 t 더하기 2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문자를 바꿔 쓰는 건 문제가 없어. 그냥 이제 y는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에 가로 열고 t 플러스 2 더하기 7이니까. 자, 이제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치환을 했으면 책임을 져라. 바뀐 범위를 찾아봅시다. 1번 t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 범위를 생각하는 거야. x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t의 범위 구하기. 아래로 볼록이에요. 대칭축의 위치는 2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잘랐어.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유효한 거야. 얘는 없다. 그럼 t의 범위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일 높은 데하고 제일 낮은 데 여기만큼이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게 t 값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값만 찾아볼게. 여기는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위에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6.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데는 2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낮아. 그 2 집어넣으면 4 빼기 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럼 t의 범위를 어떻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부터 6 사이에요. 이렇게 이제 범위를 찾는 게 첫 번째. 자, 이제는 치환시킨 상태로 바로 풀어볼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2 더하기 7 요걸 푸는 건데 t의 범위가 이제 나온 거죠. 마이너스 3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최대차수 구할게. 이 아래로 볼록 맞아. 대칭축의 위치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6이에요.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4칸입니다. 6은 오른쪽으로 5칸이에요. 그러니까 더 멀어. 여기가 더 먼 거야.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이 자리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6 집어넣고 쓰면 돼요. 36, 12, 24, 27? 숫자 엄청 크네. 잠수가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t가 1일 때가 최소값이니까요. 2. 여기에서는 알고 싶은 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보아야 되니까 29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턴이 두 번 푼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먼저 문자가 바뀌니까 바뀐 문자의 범위 찾을 때 한번 그래프 이용해서 쓰고, 그게 정해졌으면 이제 바뀐 문자로 쓴 다음에 실제로 최대 최소 구하는 걸로 한번. 뭐 큰 문제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유형 24랑 25가 있는데 24는 그냥 한 번만 선생님 말해주는 거 듣기만 해. 예, 이거 뭐 시험 문제 요즘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그냥 2차식의 최대 최소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869번이야. 빼기 3y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y 더하기 k. 이런 2차식이에요. xy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때에 이게 x가 a, y가 b일 때 최대값 4. 그러면 A하고 B하고 K하고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딴 건 없고 여기 지금 내가 안 썼지만 실수 XY라는 말이 써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괜히 써진 게 아니라고 읽을 줄 알아야 해. 니네들이 문제 읽는 거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잘 문제 읽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이건 읽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 걔네들은 그냥 중위권, 중상위권이야. 그 상위권이 될수록 거기 나와 있는 이 글자 한 글자에 대한 말뜻까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자,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니네가 이제 생각해봐. 그때까지 배운 걸로 어떤 실수가 있어. 근데 이 실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는 숫자냐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어떤 실수라면. 맞지? 그래서 여기에 실수 xy라는 말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근데 너네들은 그냥 안 읽었어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풀더라고. 그러니까 답은 맞겠지. 맞는데 좀 더 예민하게 보면 우리가 복소수까지 배운 입장에서 무조건 실수라고 이렇게 단정지면 안 되는 게 정해진 대로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실수라면 저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 이렇게 제목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니네 혹시 원의 방정식 공부해 본 사람? 공부해 봤죠? 원의 방정식 할 때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거기 중심의 x좌표, y좌표 구하는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쓰지 않았어? 그치 현아야? 맞죠? 네, 맞아. 야, 근데 지율이 왜 안 하냐? 어디 갔냐? 여행 갔다 그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볼게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최소값 개념의 이 부동호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최대값 얘기를 쓴 건 뭐냐면 마이너스로 묶으란 뜻이에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뒤집혀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거하고 요걸 전체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까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야. 이거 완전 제곱식 묶어볼래? x제곱 빼기 4x. 요거 두 개만 쳐다봐.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요거 마이너스 4x가 돼. 원의 방정식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으면 y제곱 빼기 2y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1이지만 얘 때문에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k 이렇게 된 값이죠. 아니면 k는 바깥에다 그냥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7인데 얘 때문에 플러스 7로 바깥으로 나갈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0보다 크거 나갔고 얘도 0보다 크거 나갔고 무조건.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전부 다 0보다 작거 나갔고. 그죠? 그럼 최대가 되려면 0일 때가 최대 값이 되겠죠. 전체로. 따라서 x가 얼마고 2고 y가 얼마일 때 1일 때 여긴 제로가 되고요.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7이 최대값이 근데 그 최대값이 얼마? 4. 준섭스 정신 안 차려. 여긴 한번 쳐다보고 그냥 인식하는 걸로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수업을 안 들어. 왜? 그러니까 a가 x값이니까요. 2,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제로가 되나요?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 그냥 플러스로 완전 제곱식인 건 최소값 문제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있는 제곱식이면 최대값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최대 최소 문제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유형 25번. 자, 유형 25번은 관계식이 있는 최대 최소인데 내가 딱 두 문제를 보여줄 거야. 그 중에 877번에다가는 따로 별표를 해주세요. 요거 내가 저기 다음 주에 이차함수 최대 최소 우리 테스트 볼 때 이 문제 낼 거라고 학교 시험에 엄청 많이 났었고 꼭 알아둬야 되는 문제라서. 자, 두 문제는 내가 872번하고 877번 이렇게 두 개를 딱 풀어줄게. 872번부터 자, 일단 그냥 여기 우리 이 단원에 나온 내용 자체로만 풀이를 하고 두 번째는 도형의 의미로도 한번 살짝 해석만 해볼게. 자, 그냥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직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얘도 문자는 x, y 두 개의 식은 하나뿐인 관계식이라고 불렀던 그 놈인 거야. 그 관계식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문자를 하나로 바꿀 때 쓴다라고 배웠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쓰는 건데 문자를 한 종류로 바꿀 거야. 얘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3 이렇게 고칠 수 있으니까 y 대신에 이렇게 쓰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이거의 최소값을 찾는 거랑 같은 문제이고요. 그럼 x제곱이니까 2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9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된 거라. 가자.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고 대칭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그때 최소값을 찾으라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해서 써봤더니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9하고 지워지고요. 2분의 요게 이제 첫 번째 하려고 했던 의도고 그 다음 만약에 도형으로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너네들이 조금 더 보세요. 이게 원 중심이 0,0짜리 원에 해당되는 개념이니까 도형으로 그냥 해석할게. 두 번째는 몰라도 상관없어. 이거의 최소값을 찾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찾는데 그걸 k라고 둬봐. 그럼 얘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중심 0,0의 반지름이 루트 k짜리 원에 해당되는 개념인 거고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원점 중심의 원을 그려가면서 얘랑 만나기 위한 이런 말이야. 만나기 위해서는 루트 k 반지름 루트 k가 최소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만나죠.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관계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건 여기를 포함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할 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커지면 상관없는 거죠. 이제 접할 때인 거지. 접할 때라면 니네 어떻게 구하냐?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그 원의 반지름과 같다. 그러면 중심은 0,0이고요.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면 3 요것이 반지름이랑 똑같을 때 반지름이 얼마? 루트 k k는 양변 제곱하면 되니까 2분의 양변 제곱하면 9 이렇게 되어서 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뭐 저기 2학기 때나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2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877번 하나 더 보여줄게. 별표 쳐놨을 거야. 877번. 이것도 한 번만 잘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 자,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 그냥 눈으로 인수분해 보니까 1과 4를 x축에서 1과 4를 지나가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조건 보세요. y축과 만나는 점이 a다.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자, 문제. 어떤 점 P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가 A점에서 C점까지 곡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C까지. 그러니까 요 점의 임의의 점이 P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라고 했네. 이때 이런 조건일 때 그때의 3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시오. 문제는 안 어렵다. 일단 봐봐. 일단 첫 번째 관계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얘기죠. 이 점 P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즉 여기 있는 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A, B는 여기다 대입해도 만족함. Y 값이 B예요. 그러니까 B는 A제곱 빼기 5A 더하기 4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봐봐. 다 됐어 벌써. 3A 더하기 B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건데 3A에다 문자 하나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B 대신에 이렇게 바꿔 쓸 거라고. 그 문자가 A로 바뀌겠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3A 더하기 B가 고쳐보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4가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분명히 A의 범위가 있다는 거야. A의 범위가 뭔가 봐봐. 요점 P의 X좌표의 범위죠. A의 범위. 근데 A라는 점부터 C점까지 움직일 거야. 즉 여기부터 여기 사이로 움직인다고.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죠. A가 여기 이 P점이 A에서부터 요점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이는 거야. 이 사이를. 그러면 A라는 게 P의 X좌표죠. 점에. 그러니까 요점의 X좌표 여기 0인 자리부터 C의 X좌표 4인 데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까지만 써주면 끝난 거다. 이제 뭐 풀건 여러분들 그냥 직접 하면 돼요. 이제 대칭축의 위치가 1이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최대값은 A가 4일 때. 최대값은 A가 4일 때니까 16 마이너스 8, 12. 최소값은 1일 때니까요. 3.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는 활용 문제들 쭉 유형 27, 유형 26, 27, 28, 29, 30 여기까지 다 활용 문제만 남았는데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근데 다 풀어줄 건 아니고요. 역시 교과서에 일단 나와 있는 문제들과 시험 문제 이미 출제가 많이 됐었던 문제를 먼저 2개 정도, 두세 개만 풀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도 간단해요. 예를 들면 학교 시험에 났던 문제들이 어떤 종류냐면 제일 많이 나는 게 892번 같은 게 제일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888번처럼 생긴 놈, 892번처럼 생긴 놈, 그 다음에 902번도 났었고요. 그 다음에 904번, 905번 요거 났던 거예요. 그건 아예 그림이 그대로 모의고사가 갖다 내는 학교들이 그런 문제들로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 문제를 한두 개 보여줄게요. 보자. 일단 26은 제 거이고요. 888번 먼저 볼게.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비슷한 거 해본 것 같은데. 자, 어린이 수영장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인당 입장료가 2,000원이에요. 입장료 2,000원이고 그러면 하루에 500명이 들어온대. 관객 500명. 자, 근데 문제. 입장료를 50원 올릴 때마다 50원 올릴 때마다 그 관객은 10명씩 감소한다. 뭐 그럴 수 있죠. 돈을 올리면 사람들이 적게 들어올 테니까. 근데 입장료를 올려서 사람들이 줄어들어도 무조건 매출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맡긴 거죠. 송아야, 김대리, 네가 이제 어린이 수영장 총무야. 사장님이 너한테 지시를 내렸어.
야 우리 지금 2,000원씩 받고 있는데 500명씩 맨날 들어오고 있는데 야 이거 우리 좀 이익이 최대 남으려면 이거 입장료 얼마로 바꿔야 돼? 라고 갑자기 던지는 거야 너한테. 그러면 사장님 잠시만요 한 다음에 우리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이거 2,300원 받으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만큼 늘어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회사가 그런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우고 하는 거냐는 패턴이 정해진 거라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실제 50원만 딱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50원 단위로 올리거나 그런 거예요. 내리거나. 그러니까 50원을 올리는데 그냥 총 50원을 올리는 게 아니라 50원씩 한 번 올리거나 두 번 올리거나 세 번 올리거나.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50원씩 X번을 올리면 사람 수는 10명씩 감소하니까 10X 그죠? 10X씩 그러니까 50X가 늘어나면 50X가 늘어나면 이 관람객 수는 10X가 줄어드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50원씩 한 번 올리면 두 번 올리면 세 번 올리면 근데 몇 번인지 모르니까 X번 올리면 이렇게.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원래대로 하면 이거 두 개 곱해야 매출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한 사람당 관람료 받아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최대가 될 건가를 갖다 쓸 텐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는 입장료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쓸게요 식을. 그럼 입장료는 원래 2,000원이었는데 거기에 돈을 올릴 거야. 얼마만큼? 50원씩 X번 50X만큼 올리면 이게 이제 입장료가 된 거고요. 그럼 관객 수가 변할 텐데 관객 수는 원래 500명이었는데 줄어드는 거야. 얼마만큼? 10X만큼. 그럼 보자마자 벌써 X에 대한 2차식으로 생기겠다는 걸 알겠죠. 계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요령 피울게. 50으로 묶으면요. 50으로 묶으면 40 더하기 X가 되고요. 얘는 10으로 묶으면요. 그러면 500이 되겠죠. 10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0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50이니까 플러스 10X 플러스 20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최대가 되는 걸 찾는다고 했으니까 요 놈이 최대일 때만 찾아보면 될 텐데 위로 굴러긴 2차 함수꼴이 되고요.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 아, X가 5일 때가 최대구나. 그러면 이제 해석만 하면 끝나. X가 5라는 건 도대체 얼마를 올린 거냐면 50원씩 5번 올린 얘기니까 250원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매출이 최대가 되려면 결국 입장료는 2,250원을 받아야 최대가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올리면 돈은 1인당 돈은 올라갔는데 사람 수가 너무 훅 줄어가지고 매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X가 5일 때라는 의미가 돈으로는 2,000원에다가 250원이 올라갔으니까 2,250원이 입장료가 될 때 그때가 최대 매출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892번 지금 4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직사각형이 들어갔어요. 이거 그냥 좀 빠르게 할 거 잘 들어. 집중해서. 문제.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를 찾으시오. 자, 요거는 좌표 잡기 문제야. 길이를 쓰고 싶으면 좌표를 잡을 것. 이거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록을 해두면 되냐면 좌표랑 길이랑 같은 개념이다. 함수를 그래프를 다루는 친구들은 이차 함수뿐만 아니야. 다른 모든 함수를 다룰 때 좌표를 잡으면 길이 표시가 된다. 길이 표시가 되면 넓이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좌표가 길이라는 의미는 x 좌표 길이의 차이를 구한 게 가로 길이의 뜻이 됩니다. 그죠? y 좌표 길이의 차이가 세로 길이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저번에 한번 적어줬어. 그래서 함수에서는 3학년 때까지 좌표를 잡는 게 길이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이제 쓸게요. 지금 여기 점의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둘게. 혹시 요점 좌표 쓸 수 있는 사람? 예우 쓸 수 있냐, 요점 좌표? x좌표 얼마가 되죠? 요점이요. 좌표를 써야 길이 표시해야 되니까. x좌표는 a죠? 그럼 y좌표는요? x가 a면 x가 a면 4 빼기 그렇죠. 4 빼기 a제곱이죠. 네. 자,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돼. 여기는 2고 마이너스 1인 건 알아, 여러분들. 자, 이제 둘레 길이를 표시할 거야. 둘레 길이 쓰는 방법 요거 좀 쉬워. 그래도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될 때 찾을 거니까. 둘레 길이니까 가로 길이 2개랑 세로 길이 2개예요. 자, 가로 길이 쓰는 방법. 이거 대칭축 맞지?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a지. x 좌표가 a니까. 요 길이가 a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도 a죠. 맞아요? 요 길이 a. 그러니까 a가 몇 개 있는 거냐면 4개 있는 거라고. 그 다음 세로 길이는요. 요 길이가 세로 길이인데 여기 a,0이라고 생각하면 y좌표 길이 뺀 거. 이게 세로 길이란 말이야. 이게 몇 개 있는 거냐면 하나, 2개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둘레식은 결국은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에 플러스 8이 되고 큰 상관은 없지만 a라는 값은 0과 2 사이에 있어요 라고 알 수 있다. a는 여기다 잡았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니까 0과 2 사이죠. a 양수에다 잡은 거야. 다 됐네요. 그럼 위로 블록이고 대칭축의 위치가 1이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니까 최대값은 a가 1일 때가 최대가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이때 a가 1일 때 이 조건에서 직사각형 넓이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a가 1이라면 여기가 1이면 요 길이는 2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a가 1이라면 요 길이는 3이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직사각형, 그때의 직사각형은 넓이가 6인 직사각형이 됐죠? 둘레 길이를 최대를 구하려면 그냥 a 대신 1 집어넣고 계산하면 둘레 길이 최대가 돼요. 됐어요? 자, 시간 안에 두 문제가 더 풀렸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마저 2개 하고 4차 방정식 가겠습니다.